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뭐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4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뜸하신데 많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전에 했던 내용 살짝 복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경기가 꺾이면 주식이 폭락을 한다. 공식이죠. 미국도 지금 포장이 돼 있을 뿐이지 경기가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자, 천장 뚫은 뉴욕 증시인데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 자, 일본의 방파제 애들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또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계속해서 펌핑질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또 사상 초유의 버블 붕괴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일본 애들. 자, 애플 벌금 납부했다네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자, AMD가 어제 한 3% 정도 빠졌는데 역사 찍고 퍼가 50배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퍼는 한 1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얘만 그러냐?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소위 말해 7공주 애들하고 시총 상위 종목들 미국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은 뭐 계속 이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강세장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얼만큼 지금 버블이 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투기장이 성행하는지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나스닥만 남았다 그러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기 전에 요겁니다. 요거 제로 데이트, 제로 데이 옵션인데 이게 엄청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요. 시장에다. 하루 안에 끝내는 옵션입니다. 지금 현재 콜 옵션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리가 바뀌어서 어떤 신호에 의해서 이게 풋 옵션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폭락을 아마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2023년도까지의 자료만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어제 제가 오전인가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보시면 2024년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꼭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이 아니라 투기장이다. 투기장.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은 혼조세네요. 다음은 살짝 빠지고 지금 보합이죠. 유럽도 지금 거품이 많이 꼈죠. 여기도 엄청나게 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되면 아마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기준점에 대한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은행 신용 대출에 대한 신용에 대한 겁니다. 신용.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4분기 있게 나왔는데 지금 2001년 만에 8.6에서 1.4까지 거의 한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4분의 1 토막인가요? 5분의 1 토막인가요? 났고, 그래서 이게 여기 접근하면, 근데 그때 금융위기 때 보면 여기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마이너스 13.4입니다. 마이너스 13.4. 그전에는 위기가 있더라도 근처에 있거나 연근처, 맞죠?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기껏해야 마이너스 2.7, 1950년대도 최고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7인데 이때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은행 큰 거 한두 개 날라가고 엄청난 지금 크러쉬가 온다라면 연준이 개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위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 수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기사의 자료를 여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기사의 자료를 지금 잠깐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2008년 서프라임 때 엄청난 크러쉬가 왔죠. 이게 뭐냐면 지금 3분기 연속 상업은행의 신용 수준이 감소. 그래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된다.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코즈 봅니다. 자, 코인에서 비트코인 유동성 확대와 축소 폭삭하고 있죠. 완전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자, 4만 선 깨졌고요. 네, 어딜 향해서? 자, 일단 25,000선, 그 다음에 여기 15,000, 그 다음에 여기 5,000선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지금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정확합니다. 네, 테슬라 똑같죠. 테슬라. 그 다음에 네, IPO 시장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시장 어때요? 네, 야 사상 최고치를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자산 시장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제로 데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로 데이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품이 생긴 겁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빠질 때 무시무시한 폭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주의하시고요. 자, ARKK 네, 이번 달만 한 10% 정도 빠졌고요. 상승 못하고 있고, 자, KBWB 예, 지금 못 가고 있죠. KRE 마찬가지. 결국엔 중소형주 은행주는 다 폭삭하고 있고 파산 행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형주죠. 대형주에서 지금 혼조세입니다. 예, 애플 지금 살짝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0주애들 잘 보시고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마 실적과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그런 반영에 의해서 얘도 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부동산 지금 심각하죠. 네, 부동산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죠? 그래서 자, 상업용 부동산이 이번에 큰 거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은행 이슈 플러스 상업용 부동산 플러스 여러 가지 상황들 예, 잘 보시고, 자, 증시는 뭐 때문에 제로 데이트 네, 옵션 시장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버블이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심리가 바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폭락을 겪을 것이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미 국채 선물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30년물인데 요게 지금 네, 나스닥 선물인데 못 가고 있죠. 원래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내려오고요. 자, 여기서 헤맬 때 또 올라갔죠. 요게 이제 거품이란 얘기죠. 지금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슬슬 국채 요거를 반영을 하는 것 같고, RSI 40이 이제 풍덩 빠질 지금 조짐에 있고요. 자,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죠. 뭐죠? 네, 이게 바로 국채의 폭락이란 얘기입니다. 30년물 잘 보시고요. 그래서 RSI가 한번 30에 풍덩 빠지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 이유는 미국의 국채 발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매도세도 지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보시면 마찬가지. 요 빨간 선 차트가 S&P 500 선물입니다. 그런데 미 국채 10년물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RSI 44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채 가격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게 100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100까지. 지금 111인데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 자,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기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못 보고 헛다리 짚는 식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단순하게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라 이게 지금 거품이 왜 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올라간 건 인정. 그런데
조만간 그 거품이 꺼진다 이거죠. 그래서 자, 금리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4.116 10년물이죠. 그러면 결국엔 요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금리보다 낮으면 안 돼요. 보통 이 금리에 한 5% 정도 돼야 됩니다. S&P 500. 그러면 5% 정도 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이 지금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지만 네, 어떻게 된다? 예, 그게 맞춰질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제로데이트 투기판이 벌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3개월물 보시면 정책금리, 예, 이제 언제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금리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2년물, 자, 5년물, 자, 그 다음에 20년물 많이 올라갔죠? 네, 4.4%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4%에서 4.4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겁니다. 30년물 보시면 똑같습니다. 4.345%. 그럼 이제 금리차를 보시면 점차로 이제 좁혀지긴 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서 좁혀지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좁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물과 2년물도 보시면 조만간 이제 역전이 이제 해소되는 상황으로 가는. 역전이 해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기와 중기인데 30년과 5년이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거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금리차 이때 주식시장은 폭락하더라. 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S&P 500이죠. 폭락할까요? 네, 폭락합니다. 올라올 때 폭락, 올라올 때 폭락.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껄떡거리고 가고 있죠. 네. 자, 금리에 대한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번 버블은 2000년 닷컴 버블만큼이나 엄청난 버블이 껴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만하게 지금 네, 역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보시고 예,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40년 동안의 금리 고금리 시대가 있었으면 금리 상승, 40년 동안의 금리 하락이 있었고요. 또 40년 주기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리 절대로 안 내립니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도 금리의 급격한 인하는 없다. 예, 자, 커다란 엄청난 어떤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급격한 금리 하락은 없다. 그래서 금리 동향을 잘 보시고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 일단 멈춤. 네, 코스피도 살짝 멈춤. 코스피를 보려면 뭘 보라고요? 호주 달러 보면 됩니다. 호주 달러랑 거의 똑같아요. 움직임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달러 살짝 멈춰 있고요. 자, 유럽발 위기 온다고 제가 계속해서 목놓아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유럽을 잘 보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안화 엄청나게 환율이 높아요. 네, 위안화 약세죠.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위안화가 약세면 수출이 잘 돼요. 지금 수출 안 되고 있는데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거의 절망적으로 가고 있다. 주식시장 부분 답이 나온다. 근데 자, 일본은 어때요? 엄청난 엔화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하죠. 왜요? 네, 계속 돈 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YCC 유지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어디냐? 네, 이 환율이 올라갈 때. 그러면 얘네들이 미 국채를 팔 겁니다. 안 봐도 훤이야.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되고 거기에 올 봄에 꽃 피는 봄이 오면 소위 말하는 얘네 사쿠라죠. 네, 아주 나쁜 짓을 할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구리는 뭐죠? 침체입니다. 예, 49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가 없으니까 구리 가격이 안 올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조금 심상치 않죠. 74달러. 그래서 앞으로 75달러 넘을지 여부와 자 80달러 이렇게 만약에 오일 쇼크의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연준인 완전히 꼬꼬대 꼬꼬 새가 됩니다. 완전히 닭대가리들이 모여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RSI 54, 5일 진짜 조심하자. 자, 그래서 지금 다우 선물인데 자,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죠.
주봉을 보셔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어제 1월 22일 자 38,109 여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넘고 내리고 올라오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더 이상 조금밖에 못 올라가거나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작년 12월 19일 고점 RSI 현재 고점을 보면 여기 고점이 높고 여기 고점이 낮아졌죠. 이거는 급락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38,10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 빅스입니다. 지금 S&P 500 선물도 역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 저점이에요. 네, 저점. 그러면 조만간 여기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빅스가 힘을 발휘 못하는 이유가 하루짜리 옵션이 상회하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하루짜리.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시고요. 자, S&P 500 마찬가지죠. 자, 여기 고점을 살짝 넘었는데 자, 주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준점이 되죠. 1월 22일 4,867입니다. 여기가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올 수도 있고 전환돼서 그래서 캔들 패턴인데 자, 일단 다이버전스도 똑같습니다. 생겼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보시고요. 자, 나스닥 주봉인데 선물 얘는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떴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일봉은 좀 이따 보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똑같죠? 네. 자, 역사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닷컴 버블의 모양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상승된 불규칙 패턴으로서의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이걸 또 4파로 보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5파고요. 그럼 좀 더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그래서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자, 과매수기 때문에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봉인데 나스닥 자, 여기도 기준입니다. 1월 22일 에서 17,452 요거 적어놨죠.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서 자, 슈팅 스타 그래서 지금 도치 캔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날 기준에서 더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강세. 그 다음에 이날 기준에서 턴하면은 이제는 약세. 그래서 앞으로 카운트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마무지하죠.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때는 유동성 확대와 금리 인하라는 어마무시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뺐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뒷구녕으로 완화 정책 조금 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뭐다? 아까 말씀을 드린 제로 데이트 이 옵션에 의한 투기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로 데이트.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심리가 바뀌어서 턴하기 시작하면 사상 초유의 폭락을 경험할 것이다. 오늘도 한 새끼가 와갖고 조롱하고 갔는데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을 진짜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이런 버블이 없죠. 20년 넘게 이 버블이 지금 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일들을 겪을 것이다. 지금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 좋은가요? 질문. 경기가 좋은가요? 경제가 나아지나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주식이 이렇게 펌핑질한다? 결국엔 뭐다? 거품이다. 이 거품을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좀 잘 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은비인데요. 금은비도 살짝 올라가고 있죠. 일부 달러 강세가 옴으로써 은의 비율이 살짝 낮아지는. 그래서 금은 지금 2,000달러가 넘어 있는 상태지만 살짝 조정이 들어왔고요. 결국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뭐밖에 없다? 금과 실물 금은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소량씩 모아서 잘 모아두시면 나중에
우리를 살리는 구명줄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2018년경부터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소량씩 한돈, 네, 1g, 네, 10g 이렇게 소량씩 잘 모아놨다가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역사를 뚫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똑같습니다. 은도. 그래서 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종이은과 종이금을 하고 싶으시면 종이금은 제가 장마감 시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ETF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은도 있습니다. ETN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래서 27달러나 30달러 돌파할 때 조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은은 제가 볼 땐 100달러 이상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지금 대단한, 그래서 기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어 드렸으니까 요걸 기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번 버블 붕괴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요. 혹자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자, 일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를 넘는 흐름으로 갔다가 진짜 무식한 대공황급.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한 저점 아니면 올해 저점을 일부 저점이 되고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연준입니다. 연준의 그 세 대가리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래서 유가, 구리, 환율, 특히 쪽발이들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금리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꼭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년물도 그렇고요. 자, 10년물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트리거가 나온다라면 제 예상은 상업용 부동산 쪽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70주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파산과 은행, 중소형주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인이 완벽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호탄 같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61.8%. 정확하지 않습니까? 찍고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믿어야지. 어떤 걸 믿고 와갖고 조롱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의 은행 신용 문제가 불거질 걸로 보이고 있고, 그게 50년 만에 두 번째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은행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약한 골이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엔 폭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뭐 한다?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면 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